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은 부모님의 정보력, 그리고 할아버지의 경제력, 그리고 아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보력을 좀 뿜뿜 시켜드릴 수 있는 유학과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러닝센터 그리고 글로벌 어플라이의 박종일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벌써 10년이나 됐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외국 대학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학들 생겨난 지 벌써 대략 한 11년, 12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2013년 가을이에요. 가을에 뉴욕주립대학교가 개교를 했고, 그리고 2014년도 봄에, 그리고 2014년도 가을, 그리고 2017년도 가을에 이르기까지 학교들이 지금 현재 5개 정도가 생겨났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대학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입시의 대안으로서 이런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떤 장점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꼬집어가면서 학교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입니다. 사실 이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저랑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2013년도 여름쯤에 첫 개교를 같이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저한테는 상당히 뜻깊은 학교인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이 이름 자체가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 분들한테는 미국의 그런 도시 이름이라든가 혹은 주의 이름을 딴 대학들이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오히려 미국인들에게는 조지 메이슨이라는 이름 자체가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김구 혹은 안중근과 같이 조지 메이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의 단과대학으로 출발을 한 대학이고요. 1972년도에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출범하기 위해 독립을 하게 됐고, 이 학교 또한, 그리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략 한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대략 한 4만 명이 조금 넘어요. 미국의 꽤나 큰 종합대학,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꽤나 크다고 하는 종합대학들도 대략 한 2만 명 정도 수준인데 4만 명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큰 대학인지 잘 아실 수 있겠죠. 무엇보다 이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어팩스라는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워싱턴 DC에서 가깝다라는 거예요. 대략 고속도로 기준으로 한 2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전공들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동부표준시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이 이제 동서로 쭉 긴 나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의 표준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오후 3시 반에 문을 닫는다. 그런데 동서로 긴 나라다. 그러면은 어떤 도시는 4시 반이 될 것이고 어떤 도시는 2시 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시가 필요한데, 미국 경제의 중심이 되는 동부표준시 적용이 되는 어쨌든 워싱턴 DC에 가까운 대학이기 때문에 경제, 그리고 수도이니까 당연히 행정이라든가 혹은 외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도 이제 그런 전공들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학교가 위치한 곳 자체가 이제 이 수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농담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앞집 아저씨가 백악관 국장이고 뒷집 아저씨가 펜타곤 국장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제 그런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혹은 기업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밑에 판교나 분당 정도 되는 도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도시의 그런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혹은 사회적 치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개설되어져 있는 전공은 사실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초창기에 경제, 경영, 국제 이렇게 3가지 전공으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경영 같은 전공도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외에도 데이터 사이언스, 게임 디자인, 그리고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 이렇게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하면 사실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되어지는 학과는 이제 경영학과가 많이 추천되어지는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ACSB라고 얘기하죠. 국제경영대학 발전협의회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경영대학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AACSB 인증을 받은 대학이 대략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국제적인 기준에 이제 부합이 되는 경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된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이 국제적으로 분쟁도 좀 많은 편이고, 그런 국제적인 분쟁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계 혹은 경제계에서도 상당히 분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애플하고 삼성하고 디자인 관련돼서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고 혹은 기업과 기업 간의 M&A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분쟁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과로서 지금 현재 미국 내 넘버원 그리고 세계 넘버원으로 뽑히는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가 지금 현재 개설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학교는 뉴욕 주립대학교입니다. 정식 명칭은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라는 이름은 대학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이름이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송도에 들어있는 학교는 스토니브룩 유니버시티가 들어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뉴욕 주립대학교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텐데 뉴욕 주립대학교는 원래 64개의 대학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뉴욕주에서 이른바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64개의 대학을 통칭하는 이름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간판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 스토니브룩, 수니 알바니, 수니 빙햄튼, 수니 버팔로 요 정도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간판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니브룩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부 학생을 받기 시작한 건 2013년도 9월이고 2012년도에는 석사 과정 학생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뉴욕주의 맨하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롱아일랜드주의 스토니브룩이라는 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맨하튼에서도 접근성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은 뉴욕에서 잠깐 벗어나서 조금 더 그런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개설되어져 있는 전공을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은 전공 컴퓨터 사이언스. 사실 전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워낙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산업계에서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많아졌다라고 얘기해요. 기존에 코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가 대체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AI를 개발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컴퓨터 사이언스가 개설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최근에 이제 개설이 된 Electrical Science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찾는 경영 그리고 약간 그 정체가 모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술 경영. 이 기술 경영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새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응용수학 통계학과 이런 이제 학과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으로 기술 경영학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면 제가 나중에 이 학과들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또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기술 경영이라는 전공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술 경영이라는 전공은 사실 문과, 이과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다면 제가 봤을 땐 이과에 가깝습니다. 공부하는 쪽은. 그런데 보통의 이과 쪽 전공들을 공부한 친구들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뭔가를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해내는 거죠. 그런데 기술 경영이라는 전공은 기술을 이해하는 수준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중에 이렇게 접는 핸드폰이 나오죠. 근데 이 접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소재는 재료공학을 공부하신 분 혹은 전자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가지고 휴대폰에 적용을 할지 혹은 책에다 적용을 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업이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겠죠. 이런 쪽에 학업을 진행하는 쪽이 기술 경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워낙에 익숙하지 않은 전공이라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 거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는 학교 이름이 아니라고. 자, FIT와 스토니브룩은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라고 하는 재단, 쉽게 얘기해서 우산 아래에 있는 또 다른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FIT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션에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익숙한 대학인데요. 저희가 이런 표현을 써요. 흑수저들의 패션 스쿨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패션 스쿨들이 학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적게는 대략 한 4, 5만 불부터
불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7, 8만 불, 1년에 1억이 넘어가는 대학들도 꽤나 많아요. 그런데 이 FIT라는 학교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주립대학인지라 학비가 저렴하다. 하지만 패션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FIT가 세계 3대 패션 스쿨로 불리게 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 뭐 FIT 출신의 그런 디자이너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이 속옷 입고 계실 거예요. 케빈 클라인, 그리고 이제 뭐 백 들고 다니시는 분 중에 마이클 코어스라든가 혹은 뭐 또 누가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패션 브랜드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뭐랄까 대중적인 이미지의 그런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신 분들이 이 FIT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FIT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상당히 실용적인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송도에서는 2년을 공부합니다. 근데 2년 공부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준학사 과정,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한국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요즘은 이제 한국은 그냥 전문학사라고 부르지 이제 이 미국식의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한국말이 없는데 제가 그냥 준학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준학사 2년 동안은 패션과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교양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을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과정을 진행을 하고 나서 졸업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서 2년이라는 과정을 더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도 상당히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FIT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교수님들이 산업계에 종사를 하시면서 겸임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교수님이긴 하지만 밖에서는 어떤 패션 브랜드의 MD이시기도 하고 어떤 패션 브랜드의 제너럴 매니저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과 함께 교수님과 어떻게 보면 산업계에서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상당히 패션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꿈의 학교라고도 불리는데요. 제가 기억하는데 2017년도 9월 달에 개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 개교할 때마다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이 아니었어요. 주로 이제 국내 이런 뭐랄까 제일모직이라든가 혹은 CJ 뭐 이런 계열의 이제 패션 관련된 업체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세컨 디그리 혹은 뭔가 우리나라는 이제 패션의 그런 역사 자체가 그런 전문적인 대학을 통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동대문의 역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해서 FIT를 선택하셨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욕심이 앞섰나 봐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되게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타대학교를 비롯한 겐트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제 입학과 관련된 꿀팁이라든가 지원서 작성 그리고 이제 대학들은 어떤 학생들을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꼼꼼히 한번 되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